자, 오늘은 요즘 한창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배달비에 대해서 말해볼 거예요. 누구는 배달비가 비싸다, 누구는 적당하다라고 하면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각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싸게는 3-4천원에서 비싸게는 1-2만원까지 올라가는 이 배달비가 과연 적당한가 아니면 부당한가? 오늘은 이거에 대한 팩트를 한번 짚어봅시다. 그 전에 일단 배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 배경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쪽 업의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틀린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고, 자, 우리는 항상 편의를 누리기 위해 돈을 지불하죠. 배달도 우리가 편의를 누리기 위해 지불하는 하나의 상품에 불과해요. 배달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배달은 그저 대한민국에서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문화였어요. 전화 한 통이면 치킨이던 술이던 짜장면이던 간에 우리 집까지 무료로 와주는 하나의 서비스였죠. 각자 매장에서도 알바가 됐던 직원이 됐던 간에 각자 필요한 만큼의 라이더를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달비를 따로 받는 문화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가 식당 가서 알바비를 따로 지불하지 않는 것처럼요. 애초에 배달의 시작은 시장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탄생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불과 몇 년 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배달이 지금은 식당과 소비자 사이의 매개체 역할에 불과했던 이 배달앱들의 독점으로 인해서 기존의 시장 시스템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배달앱 시스템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라이더들의 고용 문제예요. 이젠 식당 업주들이 아니라 시스템 문제로 배달앱에서 직접 라이더들을 고용해야 했어요. 처음엔 업주들 입장에서는 좋았을 거예요. 라이더 인건비만큼 지출이 빠지니까. 근데 문제는 시급이나 기본급으로 지급받던 라이더들의 급여 방식이 건바이 건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들도 생계를 위해선 이젠 여유롭게 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엔 짜장면 짬뽕이 뿌러 터지면 민원 들어와서 사장한테 개 털릴까봐 중국집 라이더들만 엄청나게 빨리 달렸다면 이제는 모든 라이더들이 속도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돈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집 라이더들 말고는 다들 천천히 다녔었는데 이젠 너나 할 것 없이 도로를 무지성 질주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들이 도로의 암덩어리로 자리매김했죠. 자, 그래서 이들이 급여 방식의 변화가 생기다 보니 시장에서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건바이 건으로 가격이 측정되니까 많이 배달할수록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월급으로 200-300 받으면서 수도 없이 많은 배달을 했어야 했다면 이젠 많이 뛰면 많이 뛸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방식인 거죠. 물론 적게 뛰면 적게 받는 거고. 한 달에 많게는 1000만원도 벌어가는 라이더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젠 주변에서 너나 할 거 없이 배달에 뛰어드는 라이더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배달비도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오르지 않거든요. 왜냐? 라이더들이 많으니까. 공급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오를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당시 코로나가 터지면서 식당들이 문을 제대로 못 여니까 너도 나도 배달에만 치중해야 되는 상황에 몰린 거예요.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배달을 시켜먹는 수요도 급격히 증가했죠.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갑자기 배달앱들의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고. 그래서 내놓은 상품이 바로 1인 배달 서비스예요. 기존에는 한 라이더들이 동시에 울리는 배달 건수를 여러 개 한 번에 잡아서 식당에서 음식을 쭉 픽업한 다음에 동선에 맞춰서 차례대로 음식을 배달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라이더 동선에 따라서 꼴찌로 받는 경우도 허다했죠. 그 순서는 라이더가 정하는 동선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1인 배달 서비스가 도입되니까 배달 라이더들이 음식을 여러 개 픽업하는 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 번에 4-5개를 픽업해서 4-5건씩 처리할 수 있었던 배달들이 이제는 한 건씩밖에 처리를 못하니까 배달이 밀리기 시작하겠죠. 오히려 더 빠르게 배달해주겠다고 만든 제도가 역으로 배달을 더 느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 배달의 시간이 아니라 그로 인해 라이더들이 부족해졌다는 거예요. 그 건수를 처리할 수 있는 만큼의 라이더들이 없던 거죠. 이제는 공급이 부족해졌고 수요는 급증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 경제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이어지죠. 그로 인해 배달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냐? 배달할 사람이 없으니까. 심지어 라이더들이 벌 수 있는 수입에도 제한이 생겨버린 셈이죠. 한 번에 여러 개 배달하는 시스템을 막았으니까. 아무리 달려도 이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수입에. 그러다 보니 저녁에 투잡으로 뛰던 사람들, 그리고 돈만 보고 배달로 전직했던 사람들이 다시 등을 돌렸어요. 안 그래도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라이더들까지 때려치는 상황에 이르니까 배달비는 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던 거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 배달 가격이 1-2만원 하는 게 말이 되냐? 음식이 만원인데 배달비가 만원이 말이 되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배민 내에 안 시키면 돼요. 배달 시키지 말고 본인이 나가서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요. 결국 시장의 가격은 시장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싸다, 싸다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느꼈을 때 비싸고 비합리적이다 라고 느껴진다면 그냥 이용을 안 하면 돼요. 그걸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고 배달비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자격도 없어요. 그게 비싸다, 부당한 가격이다 느껴진다면 불만을 가질 필요 없이 그냥 이용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갖고 싶다고 내 수준에 맞는 가격으로 흥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강남 아파트 거품이다, 비싸다, 백날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비싸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용하지 않으면 돼요. 아직도 배달 라이더가 부족해서 이제는 배달 가격이 2만원, 많게는 4만원까지도 올라갈 전망이라고 해요. 이젠 치킨 시켜 먹으려면 배달비까지 6-7만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래도
배달 시켜 먹을 거예요.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배달 가격이 내려가길 간절히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불만이 가득한 만큼 불매운동은 일본이 아니라 배민에 하세요. 그게 더 효율적일 겁니다.